안녕하세요. 써니 영어 동화 활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림책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그림책 읽어주죠. 그림책은 언어가 한국어로 돼 있든 영어로 돼 있든 상관없어요.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그림책을 언제부터 읽어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요즘 EBS에서 보면 이렇게 디얼주 한국 책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 TV에 나왔어요. 근데 읽어주는데 한국 책으로 읽어주는데 누구한테 읽어주냐면 이렇게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읽어줘요. 그래서 이야기책, 그림책은 양육자분들이 특히 엄마가 태교하면서부터 읽어줄 수 있어요. 태교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도 엄마가 옆에서 계속 읽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크면은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그러죠.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아이들은 똑같은 책을 보면서도 거기서 계속 새로운 거를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계속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책은 언제 읽어주느냐? 뭐 시간 정해놓고 또 낮에도 읽어주기도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bedtime 스토리로도 읽어줘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이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책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엄마가 읽어줘야 되나? 아빠가 읽어줘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어요. 엄마들 하루 종일 육아하면서 굉장히 힘드셨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좀 읽어줘, 아빠가 읽어주면 좋겠어 하는데 또 아이가 싫어 나는 엄마가 읽어주는 게 좋아 하는 아이들도 있죠. 자, 그거는 그 양육자와의 교감도 있지만 또 엄마나 아빠 중에 누가 그 책을 진짜 실감나게 재밌게 읽어주느냐 그 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점이 있고, 그럼 책을 왜 자꾸 읽어줘야 되냐? 글씨가 있는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도 읽어줘야 하는 게, 자 볼게요. 이 레오 리오니 스윙이라는 책, 한국어로 지금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다 한국어로도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그림 이렇게 있고 글씨 보이나요? 여기 한 줄 있어요. 또 넘겨볼까요? 이렇게 있고요. 또 글씨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글씨가 정말 조그마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글씨가 조그말까? 아이들 보는 책이. 이 작가 레오 리오니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림책은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그 글자는 양육자들이 읽어주는 거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글자도 읽고 그림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할 일이 더 생기죠. 계속해서 열심히 재밌게 읽어줘야 돼요. 그 어머님들 양육하시면서 정말 힘든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들한테 이제 잠잘 때 책 읽어주다가 엄마가 먼저 잠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은 아이들하고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부모 입장에서 양육자 입장에서의 나의 생각과 또 그 반대 입장에서 아이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아이랑 교감할 수 있고 그리고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No David 이런 책 같이 보면 여기 보세요. 엄마가 소리 질러요. No David 또 이러고 있을 때 또 엄마가 No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도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네. 또 엄마 입장에서도 이러면 안 돼 위험한데 그러면서 엄마가 No 누구 하면서 우리 아이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아이도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엄마도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주인공들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감정을 조금 좋다, 싫다,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말고 아주 세밀하게 그 감정을 세분화해서 느끼고 또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패드도 많고 뭐 저기 TV 이렇게 틀면은 나오는 것도 많고 또 뭐 지금처럼 동영상 유튜브나 이런 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렇게 책 읽어주는 방법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종이로 된 책,
이거는 습관이 안 붙으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참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매체로 기기로 이 정보를 접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에 살다 보면은,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면 학교에서도 막 숙제 같은 것도 뭐 컴퓨터로 해라 뭐 해라 동영상 만들어라 해서 이 매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너무 잘 만들어요.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그런 영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연령이 어릴수록 또 양육자분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이 종이책 읽기를 아이들하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종이책을 읽었을 때에 또 자녀 운에서 이 발달되는 것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유아기 때는 꼭 종이책 읽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이 스토리북 그림책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의 흐름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도 하고 창의력도 생겨요. 그리고 이 이야기 책에는 말 그대로 그림책이잖아요. 그림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이야기도 상상을 하면서 또 그 그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도 보고 이야기도 있으니까 정말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어 동화는 어떤가요? 영어 동화는 우리가 아이들 읽어주는 한국어 그림책이랑 다를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야기가 있고 또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나오고 또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은 이게 스토리북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비포 리딩 단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내가 조금 알아야 재밌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좀 알면은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책 읽기 전에 정말 간단하게 여기에 나왔던 뭐 명사들 3개면 3개 뽑아서 아이하고 먼저 익히고 책 읽어주는 거 좋고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들 익히면서 같이 이야기 읽어주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 읽어주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기가 아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집중해서 또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 할 때 읽기 전에 그렇게 해주시고, 책 읽기 부모님들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육자들의 발음, 제가 발음이 나빠서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이들은 우리가 자랄 때보다 많이 이 외국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발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어떤 발음을 읽어줘도 아이들 발음은 좋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매체가 읽어주는 것보다 엄마가 읽어주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CD도 많이 활용하세요. 아이들 그 책에 같이 좋은 CD들이 정말 작업 잘 돼서 재밌게 나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CD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똑같은 책 자꾸 읽어달라고 할 때 하는 주로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랬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한국어 그림책이든 영어 책이든 똑같은 책 자꾸 읽어달라고 할 때 그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녹음기 계속 무한재생처럼 끊임없이 읽어주세요. 물론 힘들지만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 읽고 나서는 간단하게 독후 활동,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요. 간단하게 책 만들기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영어책으로 읽고, 영어 동화책으로 읽고, 한국어로 그걸 독후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독후 활동을 해서 조금 더 기억에 남게 하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뭐 비포 리딩 단계나 아니면 이 영어책 읽으면서 여기 나왔던 뭐 단어들이나 뭐 이렇게 몇 가지 했는데 우리 아이가 잘 몰라요. 그러면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절대 화내지 마세요. 오늘 모르면은 내일 알면 돼요. 그리고 내일 모르면은 내년에 알면 돼요.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그냥 반복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익히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또 내가 내 마음에 좌절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양육자분들도 영어책 즐겁게 읽으시고 또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뭐 단어들 하나하나 물어봤을 때 알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영어책 읽기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영어책을 영어 공부가 아니고 책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양육하시는 분들 제가 요 나이 때 힘든 거 진짜 알거든요.
힘들어도 아이하고 또 요 시기에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요것뿐인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아이가 자꾸 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피곤하시고 정말 잠도 부족하시고 하지만은 또 하루 잘 보내시고 아이들하고 영어책 읽으면서 양육자분들도 좀 즐겁게 내가 이걸 막 뭔가 해야 되는 일이야 숙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 읽자 나 책 읽는 거 좀 재밌네 보니까 조금 재밌네 시간도 없는데 영어책 읽기 또 나도 같이 취미생활로 해도 되겠다 또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즐겁고 가볍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 이렇게 키우면서 유아 때 한 3년, 4년, 5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영어책 열심히 읽어주고 또 뭐 우리 아이 영어 활동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어머님이 영어 선생님이 되어 계실 수 있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준비했고 말씀드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 생각 조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 찍을 때 어떤 방향으로 조금 내가 포커스를 맞출까 또 하는 그렇게 생각 잡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하루 가볍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